그럼 다음은 치안 외에도 청년들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권리들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집주인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죠. 방금 말씀해주신 사례도 그렇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저희 집에 전구가 LED인데 그 4개가 달려있는데 하나가 나갔거든요. 이걸 제가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집주인분께? 약간 비용이 크지 않은 소모품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알아서 갈아서 쓰는 게 이제 관례예요. 집주인이 해줘야 된다 아니면 세입자가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법에서 아주 명확하게 규정짓지 않아놨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 게 있긴 한데 소모품 같은 이런 형광등이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좀 갈아야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짜리 전등을 아예 다 갈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면 스스로 좀 갈아야 돼요. 네, 그래서 모두들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거를 자기 집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뭐 하자보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는 이제 대출 받고 싶을 때 그 계약서에 좀 넣는다든지 아니면 입주 전에 벽지 도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셨는데 사실 아까 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년 개인이 어떤 협상 능력을 가지고 임대인과 대응하기가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이게 누구의 과실이거나 아니면 누구의 책임이다 라는 게 명확하게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는 이런 경우 이제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는 좀 공인중개사분께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좀 전달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공인중개사분께서 조율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계약서에 넣고 싶은데 이게 돼야만 집을 구할 수 있다라고 미리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집을 구할 때도 한 부동산에만 가지 마시고 두세 군데 이렇게 좀 연락을 하셔서 여러 그 중개인분하고 관계를 좀 만드시고 집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집주인분이 저희 건물에 안 사셔서 공인중개사가 근처에 있는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저 혼자 고민이 있거나 만약에 뭐 집에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집주인분이 못 오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안면 트려고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서 좀 안면을 트고 실제로 그게 수리를 부탁드려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과연 내가 어디까지 요구를 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그 요구를 할 때 약간 싸우는 거나 분쟁의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원만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기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어떤 그 재판 결과들 그 대법원 판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경우는 첫 번째로 수리를 하지 않으면 당장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때 예를 들면 제가 뭐 변기가 깨져가지고 거기가 안 내려간다. 기본적인 생활이 좀 어렵죠. 그리고 창문이 갑자기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창문이 깨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길로 비나 바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집이 다 젖고 뭐 이런다 그러면 기본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되고 또 큰 돈이 들어가는 수리 뭐 돈의 액수를 좀 기준 정하기 어렵긴 한데 한 5만 원 정도로 잡고 5만 원 이상으로 뭔가 수리할 비용이 들어간다 하면 집주인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집이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예를 들면 콘센트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꽂았는데 이거는 세입자가 어떻게 콘센트를 못 때린다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의로 그거를 손상되게 할 수는 없는데 노후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한 경우는 집주인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입자가 그냥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날파리 죽어 있을 때? 그래서 뭐 벌레나 이런 것들 세 가지인데 이것도
당장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샤워기 헤드에서 물이 새요. 그러면은 이제 물이 새도 샤워는 할 수 있잖아요. 샤워기 헤드는 또 다이소에 가면 이제 뭐 한 3,000원, 5,000원이면 파니까. 네네. 그렇게 작은 돈이 들어가는 수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만 원 이하의 어떤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내가 문을 열고 닫다가 문고리가 고장났어요. 네. 근데 내 과실이야.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고 그냥 감당하고 살거나 내가 고치거나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등이 이제 나갔을 때 전등을 이제 갈아달라고 요구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네. 기존에 한국에서 다 그렇게 해왔어. 세입자분들이 가는 식으로 이제 관리가 형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어떤 사용을 하거나 부주의로 인해서 손상이 된 경우, 세탁기 문을 너무 세게 닫아가지고 부러졌다. 그런 경우는 이제 스스로 그 보수비를 내고 고쳐야겠죠. 근데 혹시 만약에 뭐 문고리 같은 뭔가 집을 손상시켰을 경우에 그걸 수리를 안 하고 계약을 빠져나가게 되면 제가 네. 약간 좀 꼼수 마인드지만 네네네. 물어야 되는 것이겠죠? 뭐 안 걸린다면은 아. 괜찮겠지만 보통은 이제 세입자가 나갈 때 집을 살짝 꼼꼼히 검사를 하긴 해요.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그래서 손상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제하고 돌려주기 때문에. 근데 저희 요즘에 벽지 손상시킬까 봐 모기도 좀 조심해서 잡는데 벽지도 저희가 만약에 손상을 시키면 만약에 벽이 있어요. 모기를 잡았어요. 그럼 피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벽지 손상에 포함되나요? 제가 물어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어느 정도의 그런 기본적인 생활을 할 때 발생한 것들, 네네. 뭐 예를 들면 못을 박는다던가, 네네네. 뭐 모기 피가 묻는다던가 이런 거는 괜찮아요. 아, 대법원이 세입자 손을 들어줍니다. 못도 그냥 박아도 사실 돼요. 좀 인식 자체가 못을 박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퍼져 있죠, 우리나라에. 우선 오픈 채팅방에서 채택된 사연들 먼저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장인입니다. 제 고민은 보증금입니다. 최근에 이직을 하게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방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내고 있는 집은 3년째 거주 중인데 처음에 2년 계약을 하고 나서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집주인분께서 집을 빼려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직접 받아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암묵적 갱신 후 2년을 못 채웠다는 게 이유입니다. 현재 시세가 계약했던 2년 전보다 많이 낮아져서 저와 동일한 보증금에 들어올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하셔서 정말 난감합니다. 집주인분 말씀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암묵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보통은 원래 2년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해야 돼요. 네. 계약서를 다시 써야 돼요. 네네. 근데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연장한 거다 해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암묵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암묵적 갱신한 경우에는 내가 이사를 나가기 3개월 전에만 미리 집주인한테 말해준대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빼줄 수 없는 상태여서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달라라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부탁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아마 부탁하는 식으로 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시세가 지금 낮아져서 그러니까 내가 받을 보증금을 이제 내줘야 되는 다음 세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랑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제 부동산 중개인들 한 3명에서 5명 정도를 전화를 해서 여기에 전세 시세를 물어보고 그걸 이제 정리를 좀 해서 집주인한테 시세가 낮아져서 내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 좀 낮아져야 될 것 같다, 현실적으로 중개사들이 그렇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좀 하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대로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정식으로 계약을 다시 한 것도 아니고 암묵적 갱신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집주인이랑 설득을 하고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 세입자를 안 구하면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게 상관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내 돈만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걸 어려워하는 집주인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연자 분께서 조금 낮춰서 보증금을 받는 상황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낮춰서 받았을 경우에 내가 미리 냈던 보증금보다 적으면 내가 돈을 덜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지금 현금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시세가 낮아졌으니까
낮춰서 세입자를 구해놓겠다. 집주인이 그 보증금을 받고 자기 현금 얹어가지고 내 보증금을 돌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